자, 피플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올해 부산의 최대 염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입니다. 이제 최종 선정까지 약 10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지난 11월에는 파리에서 유치 후보 도시들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펼쳐졌죠. BTS 영상에 이어서 기후 전문가, 스타트업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다양한 연사가 참여했는데 그 중에 가장 눈길을 끈 연사가 있었습니다. 꼬마 외교관이라고 불리는 캠벨 에이시아 양인데요. 6분 동안 유창한 영어로 재치 있게 부산의 강점을 소개해서 큰 박수를 받았죠. 에이시아 양은 부산에서 나고 자랐고요. 세계 각국의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과 교류하면서 참전 용사들의 손녀라는 애칭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캠벨 에이시아 양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모셨던 인터뷰 중에 가장 나이가 적습니다. 오. 네, 굉장히 영광이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오늘 인터뷰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오프닝을 소개할 때 참전 용사들의 손녀, 또 뭐 꼬마 민간 외교관 이렇게도 말하면서 다양한 애칭들을 말씀드렸는데 6.25 전쟁 박사라는 별명도 있고요. 네. 네, 이런 애칭들 또 별칭들 덧붙여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그런 별명들, 애칭들이 정말 감사하고 좋지만 저는 그중에서 참전용사님들의 손녀라는 별명이 가장 좋고요. 또 그 다음에는 꼬마 민간 외교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꼬마 아니라고 그러셔서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든 참전용사님들의 손녀, 청소년 민간 외교관 캠벨 에이시아입니다. 네. 정말 똑부러지게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참전 용사들의 손녀라는 애칭이 가장 마음에 드신다. 네. 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고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월드 엑스포 3차 PT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건데 6분 정도 유창한 영어 실력을 뽐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는데 전혀 떨지도 않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원래 긴장을 잘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2030 월드 엑스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진짜 PT 당일 한치의 실수 없이 잘 해내고 싶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고 부산에서 유치해야만 하는지 또 제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현장에 오신 분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쿡 찌르면 줄줄줄줄 나올 수 있게 프레젠테이션과 제가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 정말 틈틈이 연습했어요. 그래서 전혀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6분이 끝나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그 순간이 즐거웠습니다. 네. 네. 한 채 실수 없이 또 이 PT와 하나가 될 수 있게 노력했다고 하는데 그럼 연습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사실 프랑스 파리 직접 갔었을 때는 그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가기 전에 완벽하게 이미 다 외워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학교 끝나고 조금 보고 계속 조금씩 하다 보니까 뭔가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PT가 계속 머릿속에서 흐르고 있어요. 와, 진짜요? 그래서 그 PT를 다 끝나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안 하면 계속 PT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네. 그 친구들도 에이시아 양의 PT를 봤을 것 같은데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수업 중이었고요. 제가 PT 끝날 때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 그래요? 친구들은 제가 프랑스 파리 간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대신 저희 어른 지인들이 이제 유튜브 생중계를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이제 다들 완전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 어떻게 너는 하나도 안 떠냐. 너무 잘했고 자랑스럽다. 그리고 3차 PT로 바로 투표하면 부산이 유치되겠다 등등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PT장에서 이렇게 PT를 할 때 앞에 있는 객석들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의 표정은 어땠어요?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들 웃어주시는 분도 계셨고 이제 저를 눈 마주치는 분들도 정말 많았고 제가 이제 그 제 PT 내용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 분 한 분 눈을 쳐다보면서 정말? 이제 혹시나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꼭 고개를 들게 만들겠다라는 심정으로 열심히 쳐다보면서 했기 때문에 박수도 엄청 크게 쳐주셨고 영상을 찍으시는 분도 계셨고 저희 한국 갈 때가 반응이 제일 좋았지 않았나. 제가 그때 현장에서 한국만 봤거든요. 다른 나라는 못 봤지만 다들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데시벨이 가장 높았다 라는 내용을 신문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저도 그 기사 중에 한 부분이 떠오르는 게 있다면 에이시아 양의 PT를 보고 부산에 방문해보고 싶다. 맞아요. 라는 기사도 봤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분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정말 좋았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PT 내용 중에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네. Trust me, my hometown Busan will be the perfect setting for this kind of global platform. One that is truly open and accessible to everyone.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고 접근이 편리한 제 고향 부산은 글로벌 플랫폼이 될 최적의 장소입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앞에 두 단어가 더 멋있었어요. 나를 믿어달라는 거죠. Trust me. Trust me. 진짜. 네, 믿게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또 궁금했던 게 네. 어떻게 이렇게 에이시양한테 요청을 했을까? PT를 어떤 과정과 어떤 절차를 밟고 이렇게 에이시양이 3차 PT를 참여할 수 있게 됐을까 궁금했는데 그 절차도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제가 미래 세대 대표로 뽑혔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가 뽑힌 이유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도 더 열심히 미래를 위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라고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6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때문에 담지 못한 내용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에이시양이 부산에 살면서 이 부산의 강점, 장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었나요? 제가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제 쭉 부산에서 자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시간대별로 그리고 계절마다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바다가 늘 가까이 있어서 정말 좋아요. 바다. 네. 또 세계 유일의 유엔 기념 묘지인 유엔 기념 공원과 더불어 6.25 전쟁 당시 피란 수도로서 그때 피란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게다가 어디를 가더라도 와이파이가 잘 연결이 돼요. 또 친절하고 정이 넘치는 분들도 많고 맛집들도 정말 많아서 스마트하면서도 행복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꼭 부산에서 월드 엑스포가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이파이는 좀 재밌네요. 아니 진짜 부산만큼 와이파이가 잘 되는 곳이 없어요. 한국이 최고예요, 진짜. 네. 또 맛집도 얘기해줬는데 네.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요? 부산 하면 어묵. 부산 어묵도 있고요. 네. 또 밀면도 맛있고 돼지국밥 진짜 좋아해요. 저도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네. 너무 좋아요. 부산 살기도 좋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또 와이파이는 잘 몰랐는데 저도 잘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참전용사 소녀라는 타이틀을 갖고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6.25 박사 뭐 이런 별칭도 있는데 어떻게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까? 제가 2016년, 2017년도에 6.25 참전용사님들께 감사편지 쓰고 말하기 대회에 나가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아서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에 직접 가서 6.25 참전용사님들을 만나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에 직접 가서 참전용사님들을 만나 뵙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편지나 영상 통화를 주고받으면서 관심이 더욱더 많아졌던 것 같아요. 대회는 어떻게 참가하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유엔 기념공원에 정말 가까이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전용사분들과 편지도 주고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또 직접 가서 만나 뵙기도 했다.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요? 참전용사님들이 오시는 곳이면 진짜 어디든 언제든 제가 항상 찾아뵀었거든요. 또 감사편지도 미리 준비해서 직접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갔는데 만나서 인사드릴 때마다 행복해하시던 눈빛이나 따뜻하게 안아주시던 그리고 언어가 안 통하더라도 이제 마음의 언어가 통한다고 해야 되나요? 바디 랭귀지를 써서라도 아니면 번역기를 써서라도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그런 순간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지금 표정에서도 그때 그 감격이 좀 느껴져서 진짜 대단합니다. 사실 어른들도 못하는 일들인데 에이시양이 잘 해주셔서 우리나라에 또 참전했던 용사분들께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양한 방송 활동과 이번 엑스포 PT를 통해서 팬들도 생겼을 것 같아요. 네, 뭐 초등학생 친구들이 사인해달라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 음식점에 이제 군복을 입고 갔었어요. 그때 유엔기념묘지 이제 끝나고 이제 다녀온 길이었는데 이제 인상 깊게 방송으로 봤다면서 이제 칭찬해 주시면서 이제 서비스 음식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니면 또 군 복무 때 국방 라디오나 국방 TV로 봤다면서 같이 사진 찍자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요? 기억에 남는 청와대도 가셨었고.
아. 네. 그러니까 기억에 남는 분 팬이라고 하기에는 저번에 그 유엔의 날을 기념해서 용산 전쟁 기념관에 가서 용산으로. 이제 참전 용사님들께 감사 편지를 이제 낭독을 했었어요. 네. 그때 낭독했었을 때 이제 그 군복무 때 국방 라디오, 국방 TV로 봤다는 분, 그분도 있으셨고, 아니면 제가 6.25 전쟁 이제 관련해서 그 MC를 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MC를 봤었을 때 제가 캐나다, 미국 이렇게 국기 입장할 때 한 나라 하나하나를 이제 외쳤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군인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캐나다 하면 캐나다! 미국!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리허설 때였는데. 아 진짜로? 네.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또 방송 출연도 하고 많이 바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괜찮나요? 오히려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해냈을 때 더 네. 에너지를 얻게 되고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얻는 기쁨이 더 커서 뭔가 그 과정에서 어려웠던 거나 힘들었던 점은 딱히 힘들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힘든 점을 당연하게 이겨낼 수 있다랄까요? 또 오히려 이제 뭔가 커서 뭐가 되고 싶니라는 질문이 제일 어렵고 살짝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항상 방송 끝에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물어볼 건데. 네. 생각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학생이잖아요. 네.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학업 또 뭐 공부 이렇게 병행하기에는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괜찮은 거. 특히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역사 공부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6.25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6.25 네. 전쟁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 교과서에는 6.25 전쟁이 많이 아직 담겨져 있지 않아서 그렇죠. 많이 담겨있지 않아요. 네. 일부분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엄청 짧게 나와서 너무 아쉬워서 중학교 때를 기대했는데 중학교 때도 정말 짧게 나와서 고등학교 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6.25 전쟁 말고 다른 분야도 좀 생각하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까? 네. 제가 그 UN 청소년 환경총회 대표단으로 활동하면서 이제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만의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고 싶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패션의 방법을 10대 청소년과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환경을 위해 보다 나은 패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라고 했을 때 딱히 네.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 했었을 때 이젠니 님이 이제 그 지속 가능한 가방이랑 패션에 대해서 만들고 계세요. 재활용을 네, 재활용. 예를 들어서 옛날 청바지 있잖아요. 네. 청바지를 이제 리폼해가지고 가방으로 이젠님이 만드셨고 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뭐 더 환경을 위해서 더 나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싶고 저도 이제 가방이나 옷 같은 거 옛날 리폼을 해서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리폼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미 자기 집 옷장 안에 있는 안 입는 옷들로 어떻게 리폼을 해서 또 그러면 옷은 계속 입는 게 좋잖아요. 한번 네. 입고 버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리폼하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혹시 만들었던 제품 중에 좀 소개할 만한 제품이 있습니까?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아직 안 만들었어요? 네. 공부를 아직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네, 만들고 싶습니다. 네, 지속 가능한 패션 브랜드 굉장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생기면 저한테도 좀 네. 전수해 주시길. 자, 올해 4월에 이제 실사단이 부산을 방문하잖아요. 네. 그리고 11월에 유치가 확정되는데 유치 홍보를 위한 활동이 또 따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네, 일단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더욱 끌기 위해서 사실 네. 어제까지도 다큐멘터리를 찍었었어요. 또 내일도 이제 방송 촬영을 하러 가는데 이제 일요일에 이제 시민 인터뷰를 하러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와 함께 부기? 네. 네네. 그리고 오리처럼 생겼는데 갈매기입니다, 여러분. 갈매기죠. 갈매기. 부산 갈매기 부기와 함께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었는데 이제 아직 유치 월드 엑스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홍보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부기는 오리가 아니라 갈매기. 네, 그리고 부산 갈매기. 네, 월드 엑스포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맞아요. 다들 이제 부산 월드 엑스포, 부산 세계 박람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게 네. 뭔지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여쭤본다고 했는데 네. 끝으로 장래희망, 네. 꿈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장래희망이 너무 하고 싶은 게 많고 정말 다양한 분야를 하고 싶어서 일단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영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피플인사이드, 이슈인사이드 최연소 인터뷰 캠벨 에이시아 양과 함께 했는데 15살의 풋풋함도 있지만 우리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묵묵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올해 2023년 캠벨 양에게도 그리고 우리 부산을 위해서도 좀 더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캠벨 에이시아 양과 함께 했습니다.